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기의 건강 관리와 그 다음에 장년기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떤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메이에 있는 주 SOP 제품이죠. 틴즈팩과 그 다음에 골든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린이 청소년기,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기의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건강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 시기에는요, 성장,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두뇌 발달,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 학업이라든지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기인데, 첫 번째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영양소를 생각해 본다면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영양소에다가 성장 호르몬에 원료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 단백질이 성장에 중요한 어떤 영양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면역이죠. 그래서 이제 면역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항산화에 역할하고 있는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유산균이 또 면역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뇌 개발이 중요하잖아요. 그 두뇌 개발에도 역시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뇌와 망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DHA와 같은 오메가3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신의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신의 기능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아연, 그 다음 칼슘, 그 다음 마그네슘 등이 이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영양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 성장과 면역, 그 다음 두뇌 개발, 그 다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특히 이제 첫 번째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는 영양, 그 다음에 수면, 그죠? 수면이 성장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운동.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절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청소년기에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뭐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수면 부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더 운동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면 부족을 해소해주고 운동을 충분시켜주는 것이 청소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는요, 운동과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학업과 역량이 균형을 이루을 때 제대로 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수면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비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면도 줄어들게 되고 또 많이 안 움직이게 되고 또 먹는 거는 많아지다 보니까 비만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과체중의 비율이 19년도에 26.7%에 비해서 21년도에는 32.3%에서 서울 학생의 과체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체중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성인병을 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성장 저하가 되고 또 면역력이 결핍이 되면서 요즘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성조숙증이잖아요. 성조숙증을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심리적인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울증이 걸리는,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학생도 많아지게 되고 또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요, 이런 비만 관리도 잘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외모 스트레스와 같은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의
25.2%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13에서 18세 중고등학생들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공부, 그 다음 외모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우울감을 호소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고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자체도 지금 34.2%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10대의 스트레스는요, 결국 나중에 정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아토피와 같은 이런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죠? 또 학업에 대해서 관여하기 때문에 내 세포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는 결국 뭐 숙면 장애를 그죠, 방해하죠.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쓰는 제품이 이제 틴즈팩이라고 있잖아요. 그 틴즈팩은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는데, 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WX와 같은 그 성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뇌에 도움이 되는 DHA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어있는 이 비타민 C는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콜라겐 합성을 포함한, 그 다음에 철분 흡수, 이런 게 또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면역과 항산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부신의 기능과 관련된 스트레스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특히 성장기 애들한테 중요하다라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와 비타민 C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스트레스 관리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바로 부신에서 나오는 콜티졸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는요, 부신에서 나오는 콜티졸의 과잉, 그죠? 분비를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애들한테 비타민 C를 특히 고농도로 보충해주면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그런 힘이 강해진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비타민 C 합성하고 나서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소하는데 얼마큼 먹느냐? 하루에 1000ml를 먹으면, 그죠?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콜티졸 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0ml 정도를 복용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스트레스는 결국 뭐냐면 또 비타민 C가 항산화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해산소와 이걸 통해서 항산화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되고, 또 면역체계 이상이 오게 되면 이게 바로 만성피로증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이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해 줌으로 해서 이런 악순환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결국은 항산화 자체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그죠? 고쳐주고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비타민 C는 절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장년기.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중년, 특히 우리나라는 중년을 한 50세 전까지 중년이라 이야기하고 50에서 65까지 장년이다. 그 다음 65세 이상을 노년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한 45세 이상을 중년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용어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50세 이후의 장년층에 대해서 중년 역할을 하는 것이, 그죠? 중요한데, 이때 이 골든 에이지, 중년 이후 아니면 뭐 장년에 표현하는데, 이런 골든 에이지의 중요한 건강관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그죠? 근감소,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거. 그 다음에 뼈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관절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이 골든 에이지, 그죠? 중년 이후에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근감소라든지 골다공증, 관절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근감소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만성질환과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해주고 근력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근육량을 유지해주는 데 있어서는 단백질, 그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줌으로 해가지고 근육량을 유지시켜준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뼈 건강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그 다음에 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에 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K 이런 것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글루코사민,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글루코사민과 MSM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들, 그 다음에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절은 특히 이제 골든 에이지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이 여행한 것도 있지만은 퇴행성 관절, 그죠?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이 시기에는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사실은 이 노년기의 문제는요, 바로 뭐하고 직결되느냐면 바로 염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몸이 산화되면서 프리 라디칼이 나오게 되고 이 프리 라디칼이 여러 가지 세포들을 파괴시키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 차단하는 게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항산화제가 그 역할을 한다면 이미 생긴 염증을 더 완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오메가3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게 그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노년기에는요. 염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의 염증은 결국 뭐냐면 면역과도 또 직결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오메가3라든지 마그네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그래서 사실 유산균은 디톡스에도 중요하고 그죠? 독소 제거에도 중요하고 또 뭐예요? 이런 노화 염증을 줄여주는 그래서 항노화에도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그 유산균에 의해 가지고 이런 생체 리듬을 좋게주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노화에 의해 가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 유발 인자가 더 증가한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NF-kappaB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 인자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노년기 건강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헬스 에이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보면은 우리 암에 있는 마일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일랩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익균, 유해균에 의한 유익균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균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균의 다양성이 결국은 뭐다? 장내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게 되고 장의 항상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일랩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죠? 우리 장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염증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노년기에는 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염증에 도움되는 영양소는요. 첫 번째가 바로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염증 해소 물질들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MSM 하는 거는 우리 조인트 가드에 들어있는 그 식이황이잖아요. 식이황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염증 촉진하는 물질들, 뭐 PGE2라든지 인터루킨6라든지 TNF 알파라든지 NF 카파 B 같은 이런 염증 물질도 줄여준다는 거. 그 외에도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D,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아연 셀레늄과 같은 이런 항산화 미네랄들이 그죠? 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 유산균 금방 말씀드렸었죠. 유산균도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항산화 영양소라든지 식물 영양소들이 이런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요로 먼저 이해한다면 그 다음은 제가 구체적으로 골든팩과 그 다음에 틴즈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틴즈팩이니 골든팩이니 우먼즈팩이니 맨즈팩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애에 맞는 영양소를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 그 다음에 장년기, 중장년기 이후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넣는 소피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틴즈팩과 골든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이라는 건 세계 주기에 맞추어서 영양을 공급해 준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틴즈백과 이제 골든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 우리 WX를 포함한 뉴트리아트의 건강기능식품은요, 영양소의 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WX에는 풍부한 식물 영양소죠. 그래서 유기농 농법을 통해서 재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WX를 포함한 뉴트리아트 제품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이유는요, 식생활을 고려해서, 그래서 똑같은 WX라도 한국의 WX하고 미국 WX가 다른 이유가, 왜냐하면 먹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생활을 고려해 가지고 그 섭취 목적에 맞게끔 부족한 영양소를 더 보충해 주는 것이 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틴즈팩과 골든팩, 물론 맨즈팩, 우먼즈팩도 마찬가지지만 그 베이스에 가장 기본 들어있는 게 뭐예요? WX죠. 그래서 WX는요, 한국인에 맞는 비합이에요. 그래서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그 다음에 19종의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제품이죠. 그래서 요즘 사실 이 WX에 대한 우수성은 지금 계속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DNA가 파괴된 것을 복구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그죠? 그래서 DNA 꼬리가 줄어드는 거 확인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염증 인자, 그죠? 항산화가 되는 그거를 해주는 어떤 인자, PCK1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되고, 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에 의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WX만한 제품은 없다.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X는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틴즈팩 안에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그래서 성장기 애들한테 중요한 게 바로 뭐다? DHA. DHA는 이 안에 뭐죠? 이게 결국은 뇌세포, 그 지능과 관련돼 있고, 두뇌 건강, 망막이잖아. 뇌 건강, 그 다음에 눈 건강, 그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 그 외에도 베타카로틴과 부원료로서 빌베리, 마리골드, 오렌지 추출물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DHA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아세로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세로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산화, 면역,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제품이고, 사실 이거는 인간이 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메가3에는 EPA가 DHA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EPA는 어디에 도움이 되죠? 지질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아래쪽에서 혈액순환이라든지 이쪽에 도움이 되는 게 EPA이고, DHA는 뇌기능과 망막 기능에 도움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캐나다 보건성이라든지 미국 국립보건연구소라든지 미국 심장학회, 여기에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반드시 오메가3를 먹어라 라고 공식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A도 중요하지만 DH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는 빌베리 DHA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든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WX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메가3가 들어있죠. 염증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지질 개선도 해주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많죠. 그래서 이 세몬 오메가는 바로 연어를 주 원료로 해서 EPA와 DHA가 들어있고, EPA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죠. 세몬 오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조인트 가드, 여기 들어있는 게 글루코사민과 MSM, 그 다음 비타민 C 이런 게 들어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WX, 오메가3, 조인트 가드를 들어가 있는 골든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 조인트 가드에 들어있는 게 바로 글루코사민 황산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연골의 주요 구성 물질이 되는 거고, MSM 하는 거는 바로 관절 관련 불편을 개선해주는 타입 2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글루코사민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관절과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뮤코다당류,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 그 다음에 단백질을 생합하는 전구물질이 바로 뭐다? 글루코사민이. 그래서 이거는 뼈와 뼈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럼으로써 연골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구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윤활의 생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관절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느냐면 30세 이전에는 대사를 통해 가지고 글루코사민이 합성이 돼요. 근데 30대 이후면은요, 이 글루코사민 합성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의 프로테오글리칸 합성 능력이 30대 이후는 태어났을 때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반드시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걸 통해서 연골 세포가 재생이 되고 건강한 관절과 연골을 유지해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있는 게 MSM이라든지 식이황이잖아요. 식이황은요, 연골이나 인대나 이런 연결 조직에 도움되는 타입 2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건강한 관절과 연골을 유지해 주겠죠. 그래서 타입 2 콜라겐은 결국은 뭐냐면 연골에 탄성을 주는 그런 스프링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SM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연골 속에 있는 콜라겐은요 10대까지 이렇게 증가하는데 20대 이후에는요 3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연골의 탄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겠죠. 사실 퇴행성 관절염은 남자보다는 여성한테 많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되겠고. 그래서 물론 이 조인트 가드에는 금방 했듯이 글루코사민, 그 다음에 MSM, 그 외에도 뭐 보스웰리와 같은 통증 조절에는 허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사에 있는 조인트 가드에 타사에 있는 글루코사민하고 비교할 정도로 부작용이 없이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나이와 성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필수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틴즈팩,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하셨습니다만 맨즈팩, 그 다음에 우먼즈팩, 그 다음에 골든팩, 이게 다 나눠지는 거고, 이 생애 주기에 맞게끔 이렇게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이 틴즈팩과 골든팩 하루 2번 섭취를 통해서 그 연령에 맞는 영양소를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공급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스마트 오더 정기 배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더 저렴하게, 그래서 저렴하게 그리고 편하게 우리가 이거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틴즈팩과 골든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